드넓은 대륙, 시간의 강이 흐르는 동아시아의 심장부에는 인류 문명의 새벽을 밝힌 거대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황하, 중국 문명의 젖줄이자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황허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황하는 단순히 강의 이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찬란한 역사와 독창적인 문화를 품고 있는 거대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황허 문명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피어난 경이로운 문명의 숨결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황하 문명의 기원은 대략 기원전 5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황하 유역의 비옥한 충적 평야는 농경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고, 이는 인류가 정착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앙소 문화와 용산 문화는 황허 문명의 초기 단계를 대표하는 중요한 고고학적 유산입니다. 앙소 문화는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경에 번성했으며, 특히 반파 유적과 같은 곳에서 발견되는 신석기 시대 주거지와 토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토기는 붉은색이나 갈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기하학적 문양을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며, 특히 채색 토기는 앙소 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빗살무늬 토기나 인물, 동물 문양이 새겨진 토기들은 당시 예술적 감각과 뛰어난 제작 기술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앙소 문화 시기의 주거지는 방형이나 원형의 움집 형태로 중앙에 화덕시설을 갖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회 조직이 어느 정도 발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앙소 문화가 점차 쇠퇴하면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용산 문화가 등장합니다. 용산 문화는 앙소 문화보다 한층 발전된 사회 구조와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흑도, 즉 검은색의 얇고 광택이 나는 토기입니다. 마치 현대의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세련된 이 흑도는 당시의 발전된 요업 기술을 증명합니다. 특히 얇고 투광성을 지닌 달걀 껍질처럼 얇은 흑도 제품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흑도 도기는 단순히 식기를 넘어 제기나 장신구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당시 사회계층의 분화와 종교 의례의 발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용산 문화 시기에는 석기뿐만 아니라 청동기 제작 기술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소량이지만 청동으로 만든 도구나 장신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황허 문명이 청동기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용산 문화유적에서는 성벽이나 해자 등 방어시설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여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시족 사회에서 국가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황허 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는 그 자체의 독창성과 영향력 때문입니다. 황허 문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농업기술, 문자체계, 사회제도, 그리고 독특한 예술과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황허 문명에서 발전한 농경기술은 벼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다른 문명권의 농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또한 황허 문명은 초기 국가의 형태인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로 이어지며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상나라는 각골문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발명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각골문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상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상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받습니다. 정교하고 거대한 의뢰용 청동기들은 당시의 최고 기술력을 보여주며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청동기 문화는 이후 주나라로 계승되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나라 시대에는 봉건제라는 독특한 통치체제가 확립되었고, 유교 사상이 발전하는 등 중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사상과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황허 문명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황허 문명이 발전시킨 농업기술, 관계시설, 도자기술, 금속 가공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한자라는 문자체계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 주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들은 황허 문명에서 전파된 다양한 기술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며 고유의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도 황허 문명의 영향으로 보이는 토기 양식이나 농경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문자로서 수천 년간 문화 교류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해왔습니다. 황허 문명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황허 유역은 여전히 중국의 중요한 경제 및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 문명의 씨앗을 뿌렸던 바로 그 땅에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허 문명의 발굴과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황허 문명을 통해 인류가 어떻게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복잡한 사회를 이루어 왔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황허 문명은 우리에게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미래를 향한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황하의 물줄기처럼 황허 문명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지금도 황하 강변에서는 고대 문명의 메아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곳에 깃든 지혜와 창의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